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9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김혜욱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취재기자 박진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박진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뵀습니다만은 우리 박 기자님께서 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다룬 그 제목이 이름이 법이 될 때라는 이 책 제목과 같은 주제로 이제 오늘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정혜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법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뭘까 싶은데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슬픈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의 사연들을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한때 지금도 그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 사람 이름을 딴 법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구체적인 사건이 추상적인 법률이 되어가는 과정에 어쨌든 의의가 있고, 또 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생이 평안했기보다는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이름을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동시에 그 사건이 이제 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입법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름이 법이 된 경우가 네. 불행하거나 네. 안타까운 이름이 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시면서 취재를 하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 수많은 이름들이.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책에서는 7명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7명의 이름을 이제 추리기까지 이제 또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데 큰 사건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알려져야지만 사실 이런 힘든 일들이 있는데 법이 도와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부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실린 7명의 이름은 이제 조금 분야를 다르게 해서 이 법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분야별로 좀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가지 사례가 이제 김용균법, 태환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이렇게 7분의 사례. 고 김관홍 씨는 이제 잠수사 하셨죠. 근데 저는 이 차이가 되게 크게 좀 와닿았어요. 성인의 경우에는 성명이 들어간 법이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름만 있는 법이잖아요. 민식이법 같은 사례를 보면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부모님들이 떼써서 법 만든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저는 아이들 이름을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옆에서 보시기에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이 어른에게 일어나든 어린이에게 일어나든 비극적인 사건은 똑같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긴 한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짧은 생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여기에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그 안타까움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법의 공백을 채우려는 법을 만드는 데 지지를 해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법들은 그 부모가 우리 아이는 정말 불행하게 희생되었지만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자신의 불신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만드신.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든다고 그분들은 남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제 계속해서 아픈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픈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 거니까 대단한 용기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다 같이 이렇게 하시지만 특히 참 어머님들이 많이 애쓰셔서
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 전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면서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는데 오늘 이제 민식이 부모님을 우리가 또 인터뷰에서 네. 만나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사람들의 너무 이런 모진 댓글들과 이것 때문에 진준 기자가 만나고 오셨는데 네네. 조금은 이제는 괜찮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기엔 좀 그래도 겉으로 표현하시기엔 좀 더 씩씩하게 표현해 주셨고, 네. 예, 그리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이제 직접 대응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갔더니 이제 좀 용기 내서 만나 주셨고 이제는 좀 더 정리가 되신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집안에 한켠에 이제 민식이를 추모하는 이제 베란다 쪽에 있는데 공간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공간에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뭐 안타까운 마음 뭐 그런 것들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민식이 아버님이 대단하셨던 게 뭐냐면 아직도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네. 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을 계속 이제 보이고 좀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박준영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이름이 법이 되다 보니 약간은 여론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두르다 보니까 정작 챙겨야 될 걸 못 챙기는 상황들이 또 발생한다는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또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김용균법에 있어서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이게 법 쪽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 보시기엔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렇죠. 이제 전부 개정된 그 법에 말하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만드는 이제 시행령, 그렇죠. 시행규칙 예. 이렇게 이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김용균법을 만들 때 그 입법 취지가 이제 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넓게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죽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산업 현장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이제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네네. 이제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안전이 계속해서 이제 더 부실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제 취지인데 이게 이제 법률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도급을 금지하면서 이제 예외적으로 도급할 수 있는 업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법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가서 그 업종이 어떤 업종으로 정할 것인가 읽었을 때는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보통 사람들은 알 수는 없고 노동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너무 많은 이제 예외가 생긴다. 그렇죠. 빠져나간다. 예. 네. 그래서 결국 김용균이 일했던 뭐 그런 발전소, 화력발전소나 예. 뭐 대부분의 이제 도급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산업체들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과 똑같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의 그 취지가 희석이 됐다. 네, 그렇죠. 예, 무색해졌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는 모든 걸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산업의 종류도 많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체의 종류가 이제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떤 간섭 없이 공무원들이 만들다 보니 이제 그런 데서 법의 취지가 퇴색이 될 수 있다. 또 사용자 쪽에 유리하게 또 적용이 될 확률이 높겠군요. 예,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고 사용자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는데 그것을 이제 조율하는 그것이 이제 국회만큼은 부족한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후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건설 쪽은 가장 많고요. 네. 원청이 있고 이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원청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원청에서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그물이 너무 크게 너무 성기게 그렇죠. 돼 있다 보니까 빠져나갈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여론이 들끓어서
이름을 딴 법안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 이게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안 네. 벌어지겠구나라는 환상 네. 또는 그렇습니다. 오해 네, 또는 네, 착각 또는 이런 거기에 이제 그 기대 이후에 살짝,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것 예, 같아요. 예. 사실 오늘 이제 여러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아주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제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줄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2월 초에 이제 경찰이 단속하는 현장에 저희 취재진이 나갔었는데 네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술을 드셨다가 단속되신 분들이 계속 나와요. 음. 그러니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처음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약간은 혼란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스쿨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범죄로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은 운전자들의 반발도 솔직히 있었고 어린이들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장난을 치고 심지어 뭐 합의를 뭐 받으려고 하는 좀 되바라진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그럼에도 이 법이 어쨌든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현실과 이 법의 그 의의와 여기서 오는 충돌들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입법 취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니게 하자. 이거 당연한 거죠. 네. 예.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처벌 조항인데 시민들은 사람 이름을 딴 법을 생각할 때 특히 입법 취지를 제도화하는 그 조항보다는 처벌 조항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조항이 두 개인데 음주운전의 기준을 낮춘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 단속이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헌이 된 조항은 이제 처벌 조항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처벌 조항이라는 것은 특히 어떤 사건이 크게 이제 이슈화가 되어서 이름이 법이 될 때 나타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법으로도 충분히 이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완이 필요하면은 그 보완이 필요한 선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법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면서 강력한 이제 효과를 기대하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처벌 조항의 최하한을 굉장히 높여놓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하한을 높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몇 년 이하라고 되어 있어도 충분히 이제 높은 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하한을 높게 하다 보면은 다른 법끼리 충돌이 좀 생길 그렇죠. 수가 예, 있죠. 그런 예. 것들 생길 수가 있고 형사법 체계가 조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그렇다 있어요. 보니까 헌재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군요. 이제 헌재에서는 형사법이 위헌이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입법의 재량을 인정을 합니다. 국회는 어떤 시민들의 합의에 따라 요즘에는 이런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형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입법 재량인데 윤창호법에 이번에 위헌이 된 경우에는 이제 2번 이상 도로교통법 44조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데 그걸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중한다 이렇게 됐어요. 구성 요건이 단순해요. 네. 2번 이상 44조를 위반하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렇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0.05% 이상만 이렇게 이제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낮아져서 0.03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한 20년 전에 전과가 하나 있고 이번에 0.0301 퍼센트 예를 들면 그런 걸로 했는데 이 사람이 구속이 돼야 되니까. 네, 뭐 화물차 운전자인데 이제 전날에 술을 마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다가 측정하다 보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제 하니까 구속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장치들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좋은 것이고 이제 처벌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입법의 재량이 또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너무 이제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이게 됩니다.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윤창호법이나 모두 처벌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예방을 하는 기능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 예,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그렇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니까 음. 애초에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강화하는 게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2번 했을 때 너를 몇 년을 살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에 들어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 정확하십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스쿨존에서는 일단 안전운전 줄여라. 일단 속도를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네, 이게 네. 주인데 이게 처벌이 3년이냐 5년이냐 뭐 그렇죠. 2년이었는데 3년이 네. 됐다. 그게 또 증폭돼서 전달되면은 법이 잘못됐다. 음.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증폭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저는 우리 이제 리포트 중에 되게 좀 공감이 갔던 게 처벌이 세지니까 더 엄격하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 측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부가 그 기준에 따라 처벌을 했을 때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 억울함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재판부의 이제 재량에 따라서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과연 이렇게 과한 게 맞냐?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불만들이 많은데 실제로 처벌을 해보니까 판례들을 보니까 무죄도 나왔다고 네, 했어요. 문제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판례를 보니까 진짜 과하다는 게 맞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는 오해에 의해서 그렇죠. 벌어지는 논란도 많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특히 음. 민식이법 예. 같은 경우는 네. 네. 아, 참.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 파트의 마지막에 제발 좀 이런 그 피해 당사자 부모님들이 국회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좀 씁쓸했다. 근데- 오죽하면 가셨겠나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두가 와서 그렇게 하셔버리면은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인 건 알겠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법이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 또 입장이니까. 대의민주주의의 대의를 빌려준 거지 그분들이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인터뷰에서 저는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뭔가를 요구했을 때 빨리빨리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반응성이 좋다는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네.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 준비가 돼 안 돼 있느냐 있다. 국회나 정부냐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다 미리미리 살피고 뭐가 중요한지를 하면은 배우게 빨리 되고, 하면서도 밀도 있게 될 수 네.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네. 국회나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법 준비 기관 그게 이제 정당이 되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입법조사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조사관들의 역량이 필요한 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너무 일이 과중하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 프로세서랑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차마 대응 못한다는 이유가 있고요. 정당에서도 각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에서도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 방에 있는 보좌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또 보좌진이 뭐 많은 방에는 한 8명 있거든요. 8명 중에 정작 입법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보좌진이 몇 명이 될까? 그런 경우에 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비슷한 법안은 이 방에도 내고 저 방에도 그렇죠. 내고 해가지고 이제 경쟁하잖아요. 예, 내가 맞아요. 통과시켰다는 일을 예.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 회기 처음 시작하면은 1번 법안 내가 하겠다고 줄 서 있는 것도 참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좌관이 뭐 3박 4일씩 거기서 줄 선다고 하는데. 자, 이제 또 우리 정인윤 변호사님과는 슬슬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책까지 집필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름이 법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무리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좀 가장 이제 신경 쓰였던 것이 그러면 이름이 법이 되는 이런 게 뭐 좋다는 말이냐 아니면 뭐 나쁘다는 말이냐 뭐든지 뭐 이제 양단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름이 법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어쨌든 남겨준 뭐 유산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고 사실 뭐 법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닿지만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이웃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공감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저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그리고 또 그런 게 나왔을 때 차분히 어쨌든 좀 따라가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건과
그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나오는 법 자체, 그 사건은 그 입법 취지를 제공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 네. 그 결과물인 자체의 동의성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법을 이제 만들자고 이렇게 운동했던 사람들이 비난한다거나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참 어쨌든 저희들의 어떤 지난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은 아마 이제 뭐 많은 시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어쨌든 다시 어떤 이름이 또 법이 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을 때는 좀 더 차분하게 이 법이 어쨌든 입법 취지를 잘 구현해서 만들어지는지 우리 언론들도 좀 그런 점에서 좀 감시 역할을 네네.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녹화 날이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또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주신 우리 정혜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벌써 또 스트레이트 후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의 녹화를 또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달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놀면 뭐하니고요. 이거는 나 혼자 산다. 예. 달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뭐 주세요 한다고 꼭 그게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놀면 뭐하니와 나 혼자 산다 2022년 달력을 여러분께 선물로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꼭 우리 후까지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저희가 작은 좀 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첫 방송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새해 인사를 지금 다시 드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선물 신년 선물 준비했다는 얘기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이 없으니까 다다음 주에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박 기자 취재하면서 짧은 소감 한마디 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앞서 그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이름이 법이 된 피해자들의 부모님들 김용균 씨 어머님도 만나고 왔죠. 김용균 씨 어머니, 뭐 민식이 어머니, 네. 그 윤창호법의 윤창호 씨 아버지 이렇게 만나 뵙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귀중한 젊음이 그리고 뭐 나이를 떠나서 우리의 생명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저희 다음 주 없습니다. 다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저희 다 같이 인사하죠. 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